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70부 토사번 대정봉환을 제안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7년 8월 료마가 건의한 대정봉환을 받아들인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이것을 즉각 사초 동맹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초 동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속전속결로 막부를 무너뜨려야만 하는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시간을 두면 둘수록 불리해진다고 봤어요. 첫째, 전폭적으로 쇼군 요시노부를 지지하던 고메이 천황이 지금 갑자기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번 천황인 메이지 천황이 올라오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메이지 천황은 고메이 천황만큼 확실하게 요시노부를 지지한다, 뭐 그런 모양새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교토가 막부의 손아귀에 있는 이상 결국 메이지 천황도 요시노부의 손아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시노부 자체가 쇼군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막부 중신들과의 알력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킹하기도 오사카에서 쇼군에 취임을 하게 되거든요. 제2차 조시정벌에 나간다고 전임 쇼군 이에모치가 오사카까지 친정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상을 떴기 때문에 요시노부가 오사카에서 쇼군에 취임을 한 다음에 교토로 가가지고 여기서 주로 정치활동을 했지, 에도로는 쇼킹하게도 아직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에도 막부 내에서 쇼군과 막부 중신들 사이에서는 그런 좀 이제 알력 다툼, 감정 싸움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역시 시간이 지나면은 요시노부가 막부 중신들을 제압한다든지, 뭐 양자 사이에 무슨 뭐 화합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화합보다는 사실은 뭐 이제 쇼군이 막강한 권위로 중신들을 제압하는 쪽이 좀 더 빠르겠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도 교통정리가 된다면 힘들어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재 에도 막부가 프랑스 군사 고문단을 고용해가지고 지금 막부 육군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달성되기 전에 속전속결로 막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것이 사초동맹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정봉환이라는 게 그렇게 달가울 리는 없죠.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제 토사번 입장에서는 이 사초동맹한테 대정봉환을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뜻밖에도 사스마번은 이 토사번이 제안한 대정봉환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도대체 사스마번의 속셈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사스마번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대정봉환을 덥석 물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었어요. 사실 사스마번은 애초 막부하고 대화나 협의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는 이미 할 만큼 했죠. 그래서 사후회의가 파토가 난 다음부터 사스마번 측도 이제 어떤 기조로 바뀌게 되냐면은 더 이상 막부하고 어떤 대화나 타협이 있기 힘들다. 왜냐면 원체 지금 현재 쇼군인 요시노부가 사스마번 국부 히사미스를 정말 극혐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술자리 와장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나비 효과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애지간해서는 요시노부가 사스마번한테 뭔가 잘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스마번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력으로 막부를 토멸하는 것, 즉 토막만이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지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병법사 시간에도 그랬고, 조선왕조실록 시간에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는데,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그냥 심심하다고, 야, 너 왜 쳐다봐? 하고 팍 친다. 그런 거 안 돼요. 이게 진짜 일반인들끼리 길거리에서 시정 잡배들 싸우면 그게 가능한데,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 혹은 이제 뭔가 어떠한 세력과 어떤 세력 사이에서의 전쟁을 벌이려면은 거기에 대한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결국 전쟁도 명분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쟁이 무슨 뭐 명분이 중요하냐, 그냥 실질적인 힘만 있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명분이 개차반이라 가지고 힘이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전쟁은 동서고금 역사상 얼마든지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라는 것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바늘과 실과 같아가지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그게. 너무 명분에 집착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너무 명분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사초동맹이 막부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사후회의가 파토가 났다. 그게 나름의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는 거죠. 뭐 사후회의 하면서 사실상 히사미스가 열받아서 자리 박차고 나온 거지. 이게 쇼군이 사후회의를 해산했다든지 뭐 강제로 낙향을 시켰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적당한 명분이 필요했었는데 이 대정봉환이라는 것이 나름의 그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대정봉환을 한다는 게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에도마쿠 문을 어쨌든 닫는다는 거잖아요. 마쿠의 권력을 조정과 천하에게 바친다. 이게 대정봉환인데 그렇다는 것은 사실상 마쿠가 패점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쇼군인 요시노부가 선뜻 받아들인다. 과연 그렇겠냐 이거죠. 저거 아마 쉽게 못할걸?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초 동맹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토사번의 제안을 일단 수용을 하는 겁니다. 토사번의 제안을 수용을 하는 한편 만약에 에도마쿠가 이 대정봉환을 끝내 거부를 한다면은 이렇게 명분을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초 동맹은 천하 공의에 따라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정봉환을 동의를 했는데 도대체 왜 마쿠는 이 천하 공의를 자꾸 무시를 하는 거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쿠가 이렇게 자꾸 무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초 동맹을 끝까지 배제하겠다는 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마쿠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천하 공의를 무시한 마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강철과 화염의 대화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막 전쟁을 일으킬 요량으로 이 대정봉환을 사초동맹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사스마번은 혹시라도 토사번이 중간에 농간을 부릴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제안을 하나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대정봉환을 건의하기 위해서 좀 더 폼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도 나름의 위력과 실력을 과시하면서 하는 게 먹혀들 확률이 높지 않겠냐. 사스마번과 토사번이 군대를 이끌고 교토로 상경해서 공동으로 대정봉환을 제안을 합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또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사스마번의 꿍꿍이는 또 뭐였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스마번하고 토사번이 연대를 해가지고 교토로 아예 군대를 이끌고 상경을 한다 하면은 마쿠 측에서는 이거를 허용을 하기가 힘들죠. 예전에 조슈번도 한번 그랬잖아요. 군대 이끌고서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게 근문의 변이었는데 당연히 마쿠 측에서 이거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불허를 할 것이고 이 상경 자체로 거부를 하는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훌륭한 전쟁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사스마번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전쟁 명분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대정봉환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세상 참 만만치 않죠. 솔직히 토사번이라고 해가지고 사스마번의 저 뱃속이 시커먼 생각을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쟤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한지를 당연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토사번의 석셈은 또 뭐였냐면은 여기는 진짜로 대정봉환을 달성시킬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와 사초 동맹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강력한 제3지대 한국 정치사에서도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제3지대를 구축을 해가지고 중앙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를 한다. 이게 토사번의 목표였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만큼 이 대정봉환이 뒤집어 엎어질 만한 파토가 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사스마번하고 같이 군대를 이끌고 상경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마쿠 측을 자극할 만한 행동이고 그러면 이 대정봉환은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엎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사번주 야마우치 요도는 여기서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는데 일단은 사스마 측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바로 이제 말을 바꿔요. 뭐 가지고 말을 바꾸냐면은 이때쯤 해가지고 한 가지 건수가 생기는데 이 토사번도 알고 보면은 이 도막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 운동권 본고장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토사번의 근황당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도막파 운동권들이 있었는데 그 도막파 운동권들이 대부분이 또 이제 양인원자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또 어떤 사고를 치게 되냐면은 영국 수병 한 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여튼 이 시대 일본에서는 잊을만 하면은 길거리에서 칼부림이 한 번씩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영국
공사가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항의하고 배상금 물어내라, 번주가 사죄해라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핑계로 잡습니다. 야, 너네 사스마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얼마 전에 우리 쪽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글쎄 영국이 지금 토사번호 들이고 침공해올지도 모른다. 너네도 사스의 전쟁 한번 겪지 않았냐? 우리도 이거 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교토로 상경하는 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출병 계획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사스마고는 뭔가 쎄한 걸 느낀 거예요.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이렇게 해서 사스마본과 토사본의 공동 출병 계획은 무산됩니다. 만약 이게 됐으면 이것도 뭐 사토 동맹 이런 게 또 체결이 됐을 수 있는데 하여튼 요건 무산이 되고 그 틈을 타가지고 토사본은 단독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마쿠 측에 대정 봉환을 건의를 하게 됐다는 거죠. 1867년 10월 토사본은 교토 니조성에 있는 쇼군 요시노부에게 공손하게 대정 봉환을 건의 올립니다. 저희가 정말 충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의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결국 뭐 이 대정 봉환의 핵심 요체는 이거잖아요. 사초 동맹과 에도 막부 사이에 이 파국적인 전쟁, 라그나로크를 막기 위해서 막부의 통치권을 천하에게 반납을 한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무합체의 끝판왕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정 봉환의 핵심 요체인데 이것을 받아본 요시노부는 깊은 고민에 잠길 수밖에 없게 되었죠. 대정 봉환에 대해서 막부 중신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오구리 타다마사, 이때 당시 이제 육군 참모총장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막부 육군을 업그레이드 시킨 데 있어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 견미사에 이제 갔다 왔던 인물 중 한 명이었죠. 금 유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뭐 그 문제는 실패를 하고 왔죠. 이 오구리 타다마사는 기본적으로 이 나오스케 계열의 수건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원체 이 신문물에 대해서 박식했기 때문에 요시노부도 중용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오구리 타다마사는 강경파죠. 수건파예요. 당연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비칩니다. 이 대정 봉환이라는 것은 결국 말만 그럴싸할 뿐이지 따지고 보면은 막부를 들어서 조정의 통치로 바치겠다는 사실상 이거는 역적질 아니냐?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한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견미사로 갔다 왔던 가스 가이쇼. 이 사람은 또 이제 해군 참모총장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부 해군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킨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 사카모토 료마도 따지고 보면은 이 가스 가이슈의 제자였었죠. 자, 그래서 이 가스 가이슈는 항상 온건한 노선을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사스마번에 대해서도 온건한 입장을 많이 내비쳤던 인물이에요. 실제로 사스마번 쪽에 있는 사이고나 오쿠보하고 나름의 또 이제 연출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스 가이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현재 상황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지 않냐. 어쨌든 우리 막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이 대정 봉환은 나름의 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천황과 조정한테 권력을 바친다 한들 여기가 무슨 지금 실력이 있냐 이거죠. 아무나 행정력이 없지 않냐. 결국에는 이거는 다시 누구한테 권한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 막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이 좋아서 대정 봉환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여전히 실권은 막부가 거머쥐게 되는 그런 마법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나름의 비책으로 대정 봉환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막 이제 옥신각신하기 시작을 해요. 강경파 입장에서는 저 사초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이런 말장난 같은 행동이 그냥 넘어가겠냐? 쟤들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든 전쟁을 할 놈들이다. 이럴 바엔 우리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가지고 막부의 위험을 보여야 된다. 반대로 이제 온건파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힘으로만 찍어 누르려고 하냐. 더군다나 이 서세 동점의 험난한 시대에 굳이 같은 일본인들끼리 이렇게 싸워야 되냐. 전쟁을 하지 않고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러면서 양자 사이에 옥신각신 이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중신들 사이에서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자 요시노부는 교토에 주재 중인 40여 개 번의 중역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정 봉환에 대한 의견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번의 중역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얘들이 무슨 뭐 번주급, 다이묘급도 아니고 그냥 각 번의 이제 중심들이잖아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 이제 구의회나 시의회 정도쯤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막부의 존폐를 갖다 결정짓는 회의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죠, 원래는. 그래서 이거를 소집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요시노부는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집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요시노부의 결심을 굳혀줄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때 이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이 토사관의 첨정 고토 쇼지로였습니다.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인물이죠. 사실상 이제 료마하고 같이 이 선종 팔칙을 논의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료마를 후원하는 강력한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런 만큼 고토 쇼지로도 당연히 이 대정 봉환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고토 쇼지로가 대정 봉환을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거야말로 천하 공의 흐름에 합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디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시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물론 일개 지방 번의 중역이 쇼군 앞에서 이 마푸의 존폐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고토 쇼지로도 본인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장되는 사건이었는지 땀을 그냥 한 발이나 흘리면서 삐지삐 흘리면서 이 얘기를 어렵사리 꺼냈다라고 하죠. 물론 막부가 대정 봉환을 두고 고민하는 사이 사초 동맹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도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이게 요시노부가 대정 봉환을 무조건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받아들였던 건데, 혹시 정말 혹시 이거 예상을 깨고서 요시노부가 덜커서 대정 봉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제 그런 걱정을 또 슬슬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자 공경 귀족 이아쿠라 도모미, 이 양반이 원래는 이제 친사스마파였는데 지금 뭐 이제 사초 동맹이니까 아예 그냥 사초 동맹파라고 봐야 되겠죠.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 대정 봉환이라는 것은 막부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질에 불과하다. 이거 그냥 좌시하면 안 된다. 시간을 끄면 끌수록 사초 동맹은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만약의 경우가 뭐냐면은 천황의 밀칙을 받아서 막부와의 전쟁을 강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황의 밀칙을 어떻게 받냐? 모르겠어요. 이때 어떤 밀칙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위조 문서인 것 같은데 1867년 11월 실제로 조슈번 야마구치 성에는 소위 막부 토벌을 명하는 천황의 밀칙이 도착을 합니다. 근데 당시 메이지 천황은 나이가 어렸고 사실상 이제 관백 니저 나리유키가 섭정을 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럼 교토 자체도 아예 그냥 요시노부 손아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이지 천황이 무슨 깜냥으로 이런 밀칙을 내렸을까? 의문스럽긴 하죠. 아무튼 이제 조슈아는 어쨌든 밀칙을 받았으니까 바로 행동을 옮기자. 역시 이제 또 똘끼 충만한 조슈 친구들답게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스마버는 여기서 좀 신중론을 제기를 합니다. 어쨌든 조만간 쇼군 요시노부가 좌우간의 결단을 내릴 건데 그거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우리가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는 거죠. 얼마 후 마침내 쇼군 요시노부는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천하 공의를 받들어서 막부의 통치권을 조정에 관할하겠습니다. 본인은 대정 봉환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1월 9일에 쇼군 요시노부는 공식적으로 대정 봉환을 조정의 상주에 올렸으며 아울러 쇼군직도 사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은 대정 봉환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가 수립한 지 700여 년 만에 막부의 통치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도 막부는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하게 됐어요. 마침내 일본은 고대 율령제 시대처럼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가 되기는 했죠. 표면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 이후의 흐름은 가이슈가 지적한 대로 다소 묘하게 흘러갑니다. 대정 봉환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조정은 지금 당장 일본을 통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로 보낼 수 있는 행정부서도 제대로 없거냐, 자기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군대도 하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통치를 하냐 이거죠. 근데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대로 아웃소싱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막부가 하던 대로 하시오. 다시 막부한테 외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도로 실권이 막부한테 굴러들어오게 되면서 따지고 보면 대정 봉환이라고 하지만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게 그거인 모양새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 대정보안은 마쿠가 정권을 조정에 바치는 신용만 할 뿐이지 여전히 천하의 주인은 마쿠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여기서만 한번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전에 가마쿠라 마쿠, 무로마치 마쿠 때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결국 뭐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반복돼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를 두고서 사초 동맹은 부들부들 떨죠. 저거 봐라. 결국에는 이게 대정보안이라는 것이 말만 번지르라는 거지 마쿠의 기만치가 아니냐. 마쿠는 천하 공의를 받들어서 함께 통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대단히 이제 격분에 맞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나름 이 원망의 화살이 어느 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냐면은 유탄을 맞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거물이 쓰러지게 되죠. 바로 사카모토 료마. 사카모토 료마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려지게 되는데요. 과연 사카모토 료마의 최후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